자, 종합 1회입니다. 종합 1회. 여러분들 교재 종합 문제 1회에 10번 문제가 번호가 우연찮게 일치를 하네요. 제 원리번호 10번. 제 원리번호 10번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0번 문제. 종합 1회 10번 문제. 자, 원리 상기합니다. 삼형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타고난 삼형식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 그냥 가집니다. 전치사를 쓰면 안 되죠. 타동사가 왜 전치사를 써? 당연히 쓰면 틀리지. 자, I needed to discuss about the topic of my paper. 정말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천사 중에 천사야.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답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보고. 자, 그나저나 분석을 좀 해보면 need라는 본동사지.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붙은 거죠. 자, 여러분, need하고 there라는 놈의 독특한 특징 기억나? 쟤네들이 본동사도 되고 쟤네들이 조동사도 되고. 자, 여러분, need하고 there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 근데 긍정문에서는 타고난 본동사. 자, 타고난 본동사 need는 to 부정사 목적어. 자, 타고난 본동사 there는 목적어 자리에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 조동사라는 파트에 나오겠죠. 자, need하고 there는 긍정문에서는 타고난 본동사. need는 to 부정사 목적어, there는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 그래서 need가 본동사니까 시제도 과거 시제가 되면서 to 부정사 목적어인데, 근데 중요한 건 to 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동사가 discuss인데, discuss가 의미상 목적어를 뒤에 데리고 나왔는데 about은 필요 없거든. discuss는 타고난 타동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말상으로는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discuss 다음에 about 붙여봐. 말로는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discuss는 타고난 삼형식 타동사,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토론할 필요가 있었다. 뭐를 토론할 필요가 있었다? 그 주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그 주제가 어떤 주제냐? of my paper, 내 논문에 대한 주제, 내 논문의 주제. 또는 at least consult with. 자,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at least 같은 부사는 의미 추가고, 여기 지금 consult라고 원형이 나왔다는 건 얘랑 병치가 확인되십니까? discuss하고 consult. 그 얘기는 여기 to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나는 두 가지가 필요했었던 거지. 첫째, 토론하는 게 필요했었고, 둘째, consult with my teacher. 선생한테 상담하는 것이 필요했었어. 얘도 목적어야. 목적어 두 개 나온 거야.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고 있겠지만 consul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consult가 목적어를 동반하려면 with 같은 전치사가 도와줘야지. 바로 다음번 11번 원리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죠. 누구누구와 상담하다 그럴 때, 문의하다 그럴 때 consult with. Before making a decision, 접속사 다음에 ing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분사 구문 앞에 접속사를 남긴 겁니다. 굳이 이때 making을 주어 동사로 바꾸자면 I make인 거죠. Before I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기 앞에 need가 있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before I mad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before I made a decision. 저는 부사절에서 I가 사라지고 양쪽 시제 갖고 능동이니까 making으로 ing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before라는 접속사를 남긴 겁니다. 아니 쌤, 그러면 내가 결정 내리기 전에 내가 상담할 필요가 있었다, 토론할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럼 쌤, 저는 시제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정 내린 게 과거면 토론할 필요가 있었던 건 더 과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토론할 필요가 있었던 게 더 과거죠. 근데 말이야, 혹시 이런 것도 기억나? before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알려줘. before가. before 자체가 시간의 전후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before가 양쪽이 과거잖아. 어느 한쪽이 내용상 더 과거야. 그렇잖아. 결정 내리기 전에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있었다가 더 과거 맞아. 근데 얘를 더 과거로 안 썼잖아. 그냥 과거를 썼잖아.
이미 헤드 PP 쓸 거를 그냥 과거로 대신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하간 과거를 쓴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토론할 필요가 있었던 게 더 과거야. 근데 그 더 과거를 안 썼잖아. 헤드 PP 안 썼잖아. 그냥 과거를 썼잖아. 비포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과거로 써도 어느 한쪽이 더 과거다라는 내용적 이해가 되거든. 그럼 저 정도면 시제는 같다라고 그래야지, 모양상. 그래서 making이라고 ing가 그냥 들어간 거고요. 그 앞에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 여러분들의 소화도는 진짜 천차만별일 겁니다. 지금 답하고 직결되는 얘기는 discuss 다음에 about 붙이지 마라 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얘기야. 근데 consult with 자동사 전치사라든가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남긴다라든가 뭐 to 부정사가 병치가 될 때 뒤에 to는 생략한다든가 이론이 찢어서 배웠던 것들이 이 문제 풀면서 계속 쌓여야 됩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 암기 노력. 자, 11번이고요. 다시 이제 제 프린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11번이고 원리 11번. 방금 전에도 consult with라고 하는 자동사 전치사가 있었죠. 타동사는 목적어 가질 때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타동사는 그냥 목적어를 바로 가지는 거죠. 자,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기 위해선 전치사가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문장부터 얘기할게요. I can count 빈칸 my parents to help me in an emergency. 아까 일형식 동사 할 때 count가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세다, 계산하다 라는 뜻의 count는 3형식 동사고요. 중요하다 라는 뜻의 count는 일형식입니다. 근데 count on 이라고 하는 자동사 전치사 아세요? 자, count on 이라고 하는 자동사 전치사가 의지하다, 의존하다, 믿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자동사가 목적어 가지려면 전치사 도와줘야 된다. 개념은 간단해. 그러니까 타동사는 전치사 쓰지 마라. 그냥 당연한 얘기야. 자동사가 목적어 가지려면 자동사 혼자서 하는데 전치사 도와줘야 돼. 당연한 얘기야. 근데 원리 이해는 참 당연한 얘기인데 짜증스럽고 힘든 게 뭐야? 아까 10번 원리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외우들 만한 동사 제가 정리해드린 게 있고요. 11번 원리 자동사 전치사는 수십 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본인이 배운 이론의 정도에 따라서 자동사 전치사가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 뭐 이거야말로 이제 본인이 했어야 되는 노력이고요. 만약에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 문법 점수는 오르는 길이 없어요. 이론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 자,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 문법 점수 올리는 비결이 있으면 진짜 나나 가르쳐줘. count on. 외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시력 테스트야. 자, 세 번째. The accident clearly resulted 빈칸 your carelessness. 자, result 다음에 붙는 전치사가 result from이 있고 result in이 있어요. 자, result from은 뒤에가 원인, result in은 뒤에가 결과죠. 자, 그러면 accident가 원인이겠느냐, 결과겠느냐? 자, 당신의 부주의가 원인이겠느냐, 결과겠느냐? 누가 봐도 사고가 결과지. 당신의 부주의가 원인인 거고. 그럼 D가 원인이니까 result 다음에 뭐가 나왔어야 돼? from이 나왔어야지. 그럼 count는 on이고 result는 from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가지고 답 나오잖아요. on하고 from하고. 답이 3번이겠네. 그 다음 1번은 A coffee plant can grow. 커피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자, grow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라다, 성장하다 라는 뜻일 때 grow는 일형식입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그 다음에 아까 상태 변화에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이형식도 된다라고 있었는데 상태 변화 이형식. 그 다음에 grow가 기르다, 재배하다 라는 뜻일 때는 기르다, 재배하다 라는 뜻일 때는 3형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5형식이 짜증났었던 이유가 뭐야? 어떤 동사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 그랬는데 어떤 동사가 최소한으로 5형식에서 배웠던 한 350여 개 정도 동사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이 나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외우고 있으면 참 문장 구조 파악 빨라지는데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문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이해를 강조하면 그 사람은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야.
이해할 것도 있어.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암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사실 문법 선생으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니야. 무조건 이해만 얘기하면 문법 선생이 자기가 편하자고 설명을 그 약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can grow라는 걸로 봐서 여기는 일형식이죠. 여기는 여기서 형식 종결이죠. 커피 나무니까. 그러면 더 붙을 거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전치사가 grow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야말로 그냥 단독 부사구가 나오는 거야. 커피 나무는 자랄 수 있어. 어디에서 자랄 수 있는가? to a height. 어디에서가 아니라 높이까지 자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는가? 30 feet. 30피트 높이까지 자란다. 자, 저기 전치사 to가 들어가서 to 이하는 단독의 부사구가 지금 grow 일형식 동사 다음에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고요. 12번 원리인데요. 자, 자동사 전치사가 계속 뻗어나가는 얘기들이 12번, 13번에 있었는데 자, 보기 바로 보면서 설명드릴까?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await for the day. 자, 여러분, await는 타고난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for 같은 거 붙이면 틀려. 자, 근데 wait는 타고난 자동사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for가 도와줘야 돼. 물론 이것도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어 따라 나올 때 왜냐면 wait가 원래 일형식 동사잖아. wait에서 마침표 찍을 수도 있어. wait에서 문장 끝내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wait 다음에 명사 목적어 따라 나온다. 자동사 wait는 for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인지 12번 원리가 느낌이 딱 와. 이런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뜻이 같잖아. 기다리다. 근데 얘는 타동사야. 전치사 붙이면 큰일 나. 얘는 자동사야. 전치사를 붙여야 돼. 자, await를 쓰고 싶다면 for를 안 붙여야 되죠. 근데 이게 밑줄 문제로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쌤 저는 for 쓰고 싶습니다. 그럼 await 말고 wait 쓰면 되고 wait for라고 하거나 await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he is facing with much difficulty. 그는 많은 어려움들에 맞닥뜨려 있다. 자, 맞닥뜨리다, 부딪히다라는 face는 타동사고요. 근데 이거는 또 비교 대상이 be faced가 되면 with가 붙어야 됩니다. be faced는 with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가 목적어하고 맞닥뜨려 있다. 근데 거기서 목적어 주어로 가서 be faced 수동을 만들었다. 목적어가 맞닥뜨려진 거야. 근데 그 말이지. 주어가 목적어하고 맞닥뜨려 있다. 근데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가 됐다. 목적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맞닥뜨려진 상태다. 어차피 양쪽이 서로 맞닥뜨려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be faced는 수동태지만 우리말로는 능동처럼 맞닥뜨리다라고 해석해도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face만 쓸 때는 전치사 with 같은 거 붙이면 큰일 나. 근데 be faced는 with가 붙어야 돼. 뒤에 목적어 따라 나오려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고치는 방법이 사실 지금 밑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ith를 빼는 걸로 해결해도 되고 근데 이게 아마 고치는 방법을 얘가 말하고 싶은 건 with 빼는 것보다 여기 is까지 있는 걸로 봐서 물론 뭐 진행 시제를 썼다라고 하면 with를 없애는 것만 해도 되는데 얘가 고치기를 원하는 방법은 is faced with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with를 빼버리는 걸로 뭐 그냥 is facing은 진행이다 이래도 될 것 같고요. is faced with라고 고쳐도 될 것 같다. 자, some people complain the extra expense. 자, complain 같은 동사는 특이한 게 자, complain이 명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나오면 of나 about 이란 전치사를 꼭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절대다수가 저한테 이론 배우셨고 이미 12번 원리에 다 써 있는데 여하간 complain이 명사나 동명사 목적어면 전치사 붙어야 돼. 자, 근데 complain이란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때는 complain 자체가 타동사죠. 자, 지금 the extra expense는 명사 목적어죠. 그럼 여기 뭐가 붙었어야 돼? over 아니면 about 같은 전치사가 붙어줬어야 된다. over 아니면 about.
자, the police have decided. 경찰은 결정했다. to reopen the case.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여러분, the police는 항상 더가 붙고요. 복수 취급입니다. 경찰은 항상 더가 붙고 복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have decided. 자, decide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됐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또 이론을 열심히 외운 학생은 decide는 타동사일 때는 to 부정사 목적어인데 decide on도 있거든. decide on. 자동사 전치사. 그러니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짜증스럽고 우리는 짜증나지만 문제 출제자는 내기 좋은 거야. decide on 되면 뒤에는 명사 또는 ing가 나와야 돼. decide는 to 부정사지만 decide on 되면 뒤에 명사 또는 ing. 그러니까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잘 쓴 거죠. 타동사 decide. 자, 맞는 거 찾기 문제. 맞는 거는 정답이 4번이었던 거고요. 자, 14번 문제로 갈 거고요. 원리번호로 13번입니다. 자, 원리번호 13번에서는 동일한 동사가 왔다 갔다. 동일한 동사가 왔다 갔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나오는 거 상기시켜드리면 enter라는 동사가 타고난 타동사일 때가 있고 enter, into라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가 될 때가 있다. 동일한 동사가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구별해야 돼? 뜻, 해석으로 구별해야 된다. 자, 타동사 enter는요. 들어가다. 어떤 장소나 공간상에 진짜로 들어가다. 자, enter into는 뭡니까? 시작하다.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자, when an Iranian man. 한 이란 사람. 자, 도망친. 뭐로부터 도망친? religious persecution.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친. 자, 분사가 명사. 자, 근데 flee라는 자동사거든요. 도망치다, 달아나다.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 수식. 자, 이란 남자가 지가 달아난다, 도망친다, 능동관계.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 잘 쓴 겁니다. 도망친 이란 남자. 자, 종교적 박해로부터 도망친 이란 남자. in 테헤란, 테헤란에서 그 남자가 sought, 추구했다. 뭐를? asylum, 망명을.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사절. 종교적 박해로부터 도망친 어떤 이란 남자가 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었을 때 the authorities, 당국이라는 뜻은 항상 authorites입니다. 당국이라는 뜻은 항상 authorities. 그 나라의 당국은 애썼다. 뭐 하려고 애를 썼다? try to 부정사, 애쓰다, 노력하다. default, 추방하려고 애를 썼다. 누구를 추방하려고 애를 썼다? 그 남자를, 그 이란 남자를. 뭐 때문에 추방하려고 애를 썼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나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 근데 그 이란 남자가 그 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지? on a forged passport, 위조된 여권상에서. 자, 그러니까 난민 인정이라고 하는 게 뭐 가끔 무슨 어디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난민을 받아들인다, 난민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각 나라마다 쉬운 일이 아니야. 난민 인정을 굉장히 쉽게 해주면 진짜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오겠죠.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난민 인정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나라도 그 이란으로부터 도망친 한 남자가 그 나라 들어와서 망명을 추구했었을 때 그 나라 당국자가 그 사람을 추방하려고 애를 썼다. 뭐 때문에 추방해? 무슨 구실로 추방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나라로 위조된 여권상에서. 자, 진짜로 공간상에 들어가다라는 뜻일 때 enter는 타고난 타동사기 때문에 뭘 붙일 수가 없다? into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into를 빼야 되겠다. 요 원리. 자, 14번 원리가 20번 문제 있고요. 자, 14번 원리가 뭔지 상기를 한번 해본다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 자, 여러분, 타동사는 지가 단독으로 바로 목적어 가져도 되죠. 근데 일정한 부사가 의미적으로 결합하는 수가 있습니다. 타동사와 부사가 한 덩어리의 동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명사 목적어는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 근데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타동사 부사 중간에만 껴야 돼. 만약에 인칭대명사 목적어를 타동사 부사보다 뒤에 썼다 틀려. 자, 근본적으로 타동사 부사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동사구를 외워야 되고 명사가 목적어가 될 때는 타부 사이에 있어도 되고 타부 뒤로 빠져도 돼. 근데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타부 중간에만 써야 돼. 뒤로 빼면 틀려. 자, have you ever been? 자, 비동사인데 have pp로 현재 완료로 들어갔는데 비동사 바로 뒤에 뭐가 딱 달라붙었다? 장소 부사구가 달라붙었다. 그 얘기는 요때 비동사가 일형식 비동사 있다란 뜻이란 얘기야. 당신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SC 바다에 근데 in a dense fog 자욱한 안개 속에서. 야, 너 자욱한 안개 속에서 바다에 있어 본 적이 있어? When it seemed as if a tangible white darkness shut in you. 자, 딴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드리면요. it seem 다음에 as if가 따라 나올 때는 주어 다음에 직설법이 가능한데 이 얘기가 왜 의미가 있느냐? as if 가정법이라는 거를 열심히 복습한 학생 as if 주어 다음에는 가접법 과거나 가접법 과거 완료 쓰라고 그랬습니다. as if 주어 다음에 가접법 과거, 가접법 과거 완료.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드릴 만한 여유는 없으니까 번호가 아마 제 기억에 90번일 것 같습니다. 네, 제 원리 번호 중에서 90번 원리 찾아가시면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이라고 있어. 자, 문법 시험에서 as if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쓸 거냐 문제 나오면 정말 99.9% 가접법 과거나 가접법 과거 완료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제 맞춘 직설법 동사 나와 있으면 제 장담컨대 문법에서 틀려요. 근데 이 seem as if라는 관용 표현은 뭐뭐인 듯하다, 마치 뭐뭐인 듯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as if 가정법은 반대인 듯하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seem as if는 마치 뭐뭐인 듯하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그럴 확률이 높을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마치 뭐뭐인 듯하다 그럴 때 이 seem as if를 써.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직설법이 아마 독해상에서는 자주 볼 수도 있어. 근데 문법 문제에서는 직설법 다 고르는 문제 절대 안 나와. 그 점 아시고요. 근데 여하간 이 문제가 얘를 문제 안 삼았거든 지금. 이거 직설법이거든. 가접법 과거나 가접법 과거 완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있음 as if는 그럴 수 있어. 그럼 얘는 포인트가 뭐냐? shut i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타동사 플러스 부사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in이라는 애가 부사란 생각이 여러분들이 잘 안 들 거야. in이 뭐냐 그러면 사실 전치사란 생각부터 들지 in이 부사란 생각이 확 들어? 잘 안 들지? 자동사 전치사만 해도 몇십 개가 있었어. 자, 14번 원리 제 이론 프린트 갖고 있다면 한번 보시면 타동사 부사만 해도 몇십 개가 있어. 자, 타동사 부사 중에 분명히 in이라든가 o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자동사 전치사냐 타동사 부사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 shut in은 자동사 전치사가 아니야. 타동사 부사야. 자동사 전치사는 목적어가 뭐가 됐건 간에 자동사 전치사보다 뒤에 써야 돼. 명사 목적어건 인칭대명사 목적어건 자동사 전치사 뒤에 써야 돼. 자동사 전치사는 한 덩어리가 돼야 뒤에 목적어가 나와. 전치사가 없으면 자동사가 목적어를 못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사 전치사는 전치사까지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명사 목적어가 됐건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됐건 적는 거야. 근데 타동사 부사는 명사 목적어는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로 빠져도 되고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타부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shut in you가 아니라 shut you in이 돼야 돼. shut you in. you가 인칭 대명사 목적어니까 shut in 중간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 당신은 안개 자욱한 바다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때? 마치 뭐뭐인 듯한 때. 정말 그 손에 잡힐 듯한 하얀색 어둠. 왜 하얀색 어둠이야? 안개 속에 있으니까. 안개가 나를 감싸고 있잖아. 하얀색 어둠인 거지. 안개가 하얀색인데 눈에는 이제 외부는 안 보이니까. 마치 손에 잡힐 듯한 그 하얀색 어둠이 당신을 가둬버린 듯한 그런 순간에 바다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자, 이 시간에 15번 원리까지 가겠습니다. 21번 문제고요. 자, 15번 원리는 이제 사형식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사형식의 기본 패턴은, 자, 사형식 동사를 특히 수요 동사라고 별도로 부르는데요. 에게 을을 어떻게 주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데 직접 목적을 앞으로 당기고 간목을 뒤로 돌렸을 때 중간에 to나 for이나 of 같은 전치사.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외울 때는 에게 을을 뒤집게 할 때 중간에 to 쓰는 사형식, 중간에 for 쓰는 사형식, 중간에 of 쓰는 사형식,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우라. 자, they do not normally give discounts. 아무리 봐도 discounts가 을을 아닙니까? to private customers. 네, 개별적인 소비자들에게, 개인적인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디스카운트를 주지 않는다. give 을을 to에게. 잘 썼죠. They asked immediate departure of us. ask가 에게 을을 해서 을에게로 뒤집을 때 of 쓰는 애야. ask 에게 을을, ask 을을 of에게. 그리고 저때 ask가, 사형식의 ask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묻다란 뜻도 있고 요청하다란 뜻도 있고, 묻다도 되고 요청하다도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떠남을 요청했단 얘기야. 우리에게 즉시 떠나라. I owe everything him. owe라는 동사를 전혀 머릿속에 안 담고 있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give가 사형식인 거 알면서 o가 사형식인 거 왜 모를까? give하고 o하고 같이 적혀 있을 텐데, 사형식 대표 동사에 give하고 o하고 같이 적혀 있을 텐데, o에게 을을 빚지다. o 을을 to에게, 을에게 빚지다. 빚지다라고 직역하기도 하고요. 덕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그나저나 everything하고 him이면 순서가 뒤집어진 거 아니냐?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자, I owe him everything. I owe him everything. 그렇게 순서대로 뒤집거나 아니면 기왕 뒤집힌 거 중간에 to 쓰거나, 그죠? everything to him.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빚지고 있다. 내 모든 것은 그의 덕분이다. 오에게 을을, 오 을을 to에게. He bought a ring for her.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made a cake for him.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in return, 보답으로. buy라는 동사가 대표적인 사형식인 게 머릿속에 잘 들어 있어야 되는데, buy에게 을을 buy 을에게로 뒤집을 때 중간에 for 쓰는 거 맞죠? make라는 동사도 사형식이 될 수 있는데 make도 을을 땡기고 에게가 뒤로 돌았을 때는 중간에 for 쓰는 거 맞죠? 자, 에게 을을해서 을에게가 될 때 중간에 for 쓰는 대표 사형식 동사 buy하고 make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찾기 문제, 틀린 거는 정답이 3번이었던 거죠. 자, 원리 15번 보시면, 자, 중간에 to 쓰는 사형식, 중간에 for 쓰는 사형식, 중간에 of 쓰는 사형식 잘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한 2시간쯤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행 이론 복습을 정말 충실하게 하고 문제를 미리 푸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안 외워졌던 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외워질 리는 없어. 근데 최소한도로 깨닫는 건 있을 거야. 아,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던 당시에는 우격다짐으로 좀 집어넣었다면, 그래도 그때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었던 거 지금 와서
복습도 좀 하고 문제도 좀 풀고 하다 보니까 아직 당연히 안 외워지지. 뭐 어떻게 머릿속에 자동 저장되겠어. 아직은 얘들을 외우는 건 힘들지라도 아, 내가 이 원리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외워야 되는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느낄 거야.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서 외우게 되면 우격다짐으로 넣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좀 차곡차곡 넣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오케이, 잠시 끊습니다.